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 하고. 진짜 더 이상은 못 다니겠어. 뭐? 너가 거길 어떻게 들어갔는데?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곳이야. 거길 왜 그만둬? 이미 몇 번 이야기했잖아. 일도 나랑 안 맞고 회사 사람들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진짜 바보가 된 기분이라니까? 그래도 너가 지금 그만두면 그 정도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 무조건 이 약 물고 버텨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도 불평불만만 갖지 말고 적응해 볼 생각을 해. 그렇게 참고 다닌 지가 벌써 3년이야. 내가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지 엄마는 모르잖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엄마도 이 나이에 일하고 있잖아.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니? 밖에 나와봐라. 너 입에 딱 맞는 회사가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만한 대기업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냥 참고 다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좋고 아예 다른 일을 해도 좋은데 이 회사는 나랑 아예 안 맞는다고. 3년이나 다녔는데도 적응을 못하면 난 이 회사랑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야. 누구는 적성에 딱 맞는 일만 하면서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약한 소리만 해? 못 다니겠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버티기 힘든 거 아니야? 결혼할 때까지만 다녀봐.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야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지? 나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엄마, 나 그냥 올해까지만 다닐게.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이야기해야겠어. 진짜 이렇게 살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아니, 이미 우울증일지도 몰라. 너가 뭐가 아쉬워서 우울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갔으면 맨날 웃고 살아도 모자라지. 엄마 친구들한테 너가 그 회사 들어갔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약한 소리야? 절대 그만두면 안 되니까 꼭 참고 다녀.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아니야, 엄마 나 진짜 지난 3년 동안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해봤으면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올해까지만 다니고 그만둘래. 내일 출근하면 사직서 제출할 거야. 너 그 회사 그만두려면 집에서 나가.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실망감을 주니? 앞으로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하고 다니지도 마. 알겠어. 바로 내일부터 집 구해서 나갈게. 회사 그만두더라도 엄마한테 손 벌릴 일은 없으니까 안심해.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어디서 끝까지 엄마한테 대들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진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너 거기 그만두면 앞으로 명절마다 큰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진짜. 저는 지금까지 참 무난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한 손에 꼽히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좋은 대기업의 해외 마케팅 담당 업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고 입사하고 2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제가 이 회사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하루하루 지옥이나 마찬가지였고 저는 동기들에 비해 업무 적응에 뒤처졌으며 직장 선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는 내내 반장을 할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았고 대학 때도 친구들 교수님들에게 전부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입사 1년차 때 이미 저는 부모님께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었지만 엄마가 결사 반대를 하면서 조금만 버텨보라는 말을 믿고 3년 동안 회사를 참고 다녔어요. 그 사이에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탈모까지 생겼고 출근을 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며 불안 증세까지 생겼기 때문에 진짜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여기가 한계임을 깨달았고 더 이상 회사를 다녔다간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서 결국 작년 연말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고 앞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집 근처 시장 안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샌드위치를 먹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덕분에 시장 한켠에 제 가게를 얻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제 가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했어? 얼마나 팔았는데? 그냥 뭐 많이 팔았어.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번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직원을 3명이나 쓰고 있던데. 걔들 인건비만 해도 얼마니? 꼭 그렇게 사람을 많이 써야 해. 한 명만 내보내도 한 달에 30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잖아. 지금도 주문이 너무 많아서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아야 하는데 내보내긴 뭘 내보내? 엄마, 내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너 일이니까 너가 잘 알겠지. 나는 너가 진작부터 사업 체질인 걸 알았다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나? 아무튼 나 피곤해. 하루 종일 샌드위치만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야지. 엄마는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아니, 별로 할 말 없는데. 그건 왜 물어봐? 그럼 직원 하나 줄이라고 일부러 연락한 거야? 엄마, 그런 말은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지금 마감해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해. 꼭 그 말 하려고 연락한 건 아니야. 그냥 너가 요즘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내 딸 돈 버는 걸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렇다니까. 그래, 엄마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회사 다닐 때는 너무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그까짓 회사 다니는 거랑 사업으로 성공하는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하니? 너는 이제 사장님이고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온 것도 봤어. 반응 엄청 좋더라고. 맞아, 안 그래도 유튜브 나온 뒤로 손님이 더 늘어서 힘들어. 말 나온 김에 고생한 직원들한테 보너스라도 좀 챙겨줘야겠네. 그런 거 함부로 주고 그러지 마. 너야 좋은 마음으로 보너스 주면 나중엔 직원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줬다가 안 주면 뒤에서 욕하고 그래. 우리 직원들은 그럴 사람들 아니야. 아무튼 더 이상 할 말 없지? 나 마감 청소하러 가야 돼. 그래, 마감 열심히 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푹 쉬어.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면 다시 집으로 언제든지 들어와도 돼. 아니야, 그냥 이제는 혼자 지내는 게 편해. 가게랑 자취방도 가까워서 좋고. 그래, 너 편할 대로 해. 너 잘 되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행복하다니까. 이참에 나도 직장 그만둘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내가 지금처럼 마트 일이나 다닐 수 없잖아. 일 그만두고 우리 딸 뒷바라지나 할까 하고. 일을 그만두고 말고는 엄마 자유니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내가 엄마 뒷바라지가 뭐가 필요해? 가게 나가서 관리도 좀 해주고. 아무래도 너가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미숙한 부분이 있잖아. 엄마가 직원 교육이라거나 위생 관리 같은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할 생각하지 말아줘. 엄마는 애초에 나보고 회사 그만두면 엄마 딸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잖아. 독립하고 몇 달 동안 연락 한 통을 안 하다가 요즘 사업 잘 풀리니까 이게 뭐야 대체.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처음부터 믿고 있었다니까. 그래, 엄마 마음 다 알겠는데. 내 가게 나와서 참견할 생각은 하지 말아줘. 나 때문에 엄마 직장 그만둔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먹여 살릴 수도 없어. 누가 먹여 살리래? 가끔 가게 나가서 청소하는 거 도와주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너가 용돈으로 줄 수도 있잖아. 아니, 나 그럴 생각 없어. 가끔 용돈은 한 번씩 드리긴 하겠지만 그 정도 금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긴 힘들어. 제발 부탁이니까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이상한 생각이라니?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참나, 이래서 기껏 키워줘도 아무 소용없다더니? 돈 좀 버니까 완전 찬밥 취급하네.
몇 달 전부터 제 가게가 바빠졌을 때 엄마가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고, 그 뒤로 매출이나 직원 쓰는 것에 대해 엄청 간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저희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 그래서 엄마를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시니까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쫓겨나 혼자 독립을 했을 때부터 인생은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리우나 고우나 엄마는 우리 엄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이렇게 선을 넘어올 때마다 너무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갈 겁니다. 여보, 오늘 낮에 혹시 집에 왔다가 갔어? 나 방금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냉장고부터 안방까지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할까?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아까 낮에 우리 엄마 왔다 갔을 거야. 내 동생이랑 백화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더워서 우리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쉬고 간다 하더라고. 아니, 커피 한 잔 마신 수준이 아닌데. 우리 집 냉장고도 다 뒤져보셨고 안방에는 왜 들어왔다 가셨대? 그리고 커피를 드셨으면 최소한 설거지는 해놓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아들 집에 왔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셨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별일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지 마.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최소한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오시면 오신다고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 할 거 아냐. 집 상태도 엉망이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진짜 너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가 너한테 허락받고 집에 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짜증이야? 막말로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하기라도 했어? 지금 도둑 맞은 물건 있는지 찾고 있으니까. 만일 뭐라도 하나 없어졌다가는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진짜 너무 유난 떨지 마. 엄마가 결혼한 아들 집에 불쑥 찾아올 수도 있는 거야. 너도 니네 엄마 오라고 하면 될 거 아냐? 왜 자꾸 쓸데없이 문제를 키우는 건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니거든.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게 불쑥 예고도 없이 찾아가면 안 되는 거야. 다음부터 최소한 오시기 전날에라도 미리 나한테 이야기해. 당일에 바로 찾아오시는 건 절대 사절이야. 현관 비밀번호도 지금 바꿔놓을 거니까 맘대로 알려드리지 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엄마 오는 게 싫으면 너희 엄마도 오라고 하라니까? 너 비밀번호 바꾸기만 해봐. 진짜 싸우자는 소리라고 생각할 테니까. 결혼하고 1년 지났을 때부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맘대로 드나들기 시작하셨어요. 아직 시집을 안 간 26 먹은 신우도 있는데 어머님이랑 꼭 둘이 집에 와서 제 물건 마음대로 손대고 뭔가 훔쳐가지는 않았지만 제 거 화장품 같은 것들도 조금씩 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물건 만지는 것이 짜증나긴 했지만 화장품이야 또 사면 되는데 그냥 주인도 없는 빈집에 시댁 식구들이 들락거린다는 사실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남편한테 어머님 오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 집에 사람이 있을 때나 오시게 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봤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억울하면 너도 너네 부모님 부르라는 말뿐이었는데 시댁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거든요. 불러도 당장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이런 문제로 남편과 대화를 하면 항상 그 끝은 말싸움이었죠. 아니 여보,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샤워까지 하고 가신 것 같은데 안방 화장실이 완전 물바다잖아. 아까 낮에 엄마랑 동생이랑 공원에서 자전거 탔다고 하더니 땀을 많이 흘렸나 봐. 공원에서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간단하게 씻고 가신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 집에서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자꾸 말끝마다 아들집 그러는데 이 집을 당신이 혼자 샀어? 내 돈도 절반 들어간 공동명의잖아. 어떻게 이기적으로 당신네 가족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하잖아. 내 집도 맞고 당신 집도 맞는 말이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맘대로 부르라니까. 내가 언제 우리 엄마만 된대? 공평하게 너도 얼마든지 불러서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가시라고 해. 시댁은 집 근처고 우리 친정은 멀리 사시는데 그게 어떻게 공평한 일이야? 자꾸 그렇게 유치하게 싸워봤자 서로 불편하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잘해보라고. 나는 하나도 불편한 거 없으니까 당신 혼자만 좀 참으면 돼. 아무도 없는 집에 좀 왔다 간 게 뭐가 대수라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내가 예민하다고?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화장실 청소라도 직접 해주던가.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거실 화장실도 아니고 어떻게 안방 화장실을 맘대로 쓸 수가 있어. 진짜 엄청 뭐라고 하네. 그냥 놔둬. 내가 퇴근하고 화장실 청소할 테니까. 그럼 됐지?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진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어머니와 신우가 집으로 찾아오니까 저는 너무 불편했었고 언제 예고 없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항상 퇴근하면 청소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대놓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뭐라 하시지는 않더라도 냉장고 속부터 우리 집 안방까지 다 들여다보고 가시는데 얼마나 뒤에서 제 욕을 하시겠습니까? 남편이랑 이대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까 싶은 생각이 자꾸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게 구세주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내년에 지금 사는 집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가려 했었는데 요즘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니? 네 아빠랑 이야기해봤는데 그냥 이 집에서 리모델링 한 번 하고 계속 살기로 했어. 맞아. 그 집은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 하긴 해야 돼. 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집에서 살았었나? 그래, 너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으니까 벌써 몇 년이니? 그때도 새 집은 아니었는데 이젠 여기저기 다 고장나고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어. 새 집으로 이사 가시면 좋긴 한데 요즘 집값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긴 하더라. 우리도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집 사길 잘했어. 그때 전세 얻었으면 앞으로 영영 집 못 샀을 거야. 그래, 아빠 말 듣길 잘했다 싶지. 아무튼 이달 말부터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당분간 울산 임원에 가 있으려고. 공사기간이 3주에서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데 한 달짜리 월세를 얻을 수도 없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래? 이모네 갈 필요 없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 남는 방도 있고 어차피 우리는 둘 다 일하러 나가니까 낮에 아무도 없어서 편하게 지내면 돼. 울산 이모네는 집도 좁잖아. 나도 양심이 있지. 너네 집에 어떻게 신세를 지니? 사위가 불편해할 게 뻔한데. 아니야. 우리 신랑도 언제든지 엄마 아빠 집으로 모셔오라 했어. 한 달 동안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쉬었다가 내가 방 하나 청소해 놓을 테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래도 이 서방이 뭐라고 안 할까? 걱정 말라니까. 우리 서로 양가 부모님들 오시는 건 쿨하게 넘어가기로 했어. 시어머니도 허구한 날 우리 집에 맨날 찾아오시는데 뭐. 아무튼 너희 집이면 나도 편하고 좋지. 울산 이모한테 조금 미안했었는데. 그럼 다음 주에 오는 걸로 알고 방 하나 치워놓을게. 이불 같은 것도 가져오지 말고 엄마 아빠 갈아입을 옷만 가져와.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리모델링 때문에 한 달 동안 집에 머물게 됐고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는 사전에 이야기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희 친정부모님이 짐 싸들고 우리 집으로 오셨고 저는 그날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놓고 집에 늦게 들어갈 계획을 세웠어요. 항상 남편보다 제가 1시간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그날은 밖에서 친구들과 맥주 마시며 놀고 있었더니 남편에게 바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장인어른 장모님이 짐 싸들고 우리 집에 와 계셔? 아, 내가 이야기 안 했었나? 우리 친정집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하거든? 공사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나 친구들 방금 만나서 놀다가 11시쯤 집에 갈 거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저녁 먹고 쉬어. 아니 내가 너 없이 어색해서 어떻게 있냐? 미리 말도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리고 한 달이나 집에 계실 거라고? 공사가 한 달이니까 한 달 계시겠지. 내가 당신 컴퓨터 하는 방에 부모님 주무시라고 매트랑 이불 깔아놨거든?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방에 들어가지 마. 아니 그런 게 어딨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쉬어야지. 한 달 동안 나보고 처갓집 눈치 보고 살라고? 왜? 지금까지 당신 엄마가 우리 집에 맘대로 찾아오신 거 다 합치면 100일은 될걸? 억울하면 우리 부모님도 모셔오라면서. 너희 엄마 허구한 날 집에 올 때는 나보고 이해하라더니 우리 부모님 겨우 한 달 계시는 건 이해 못해줘. 아니 그래도 한 달은 좀 심하잖아. 그냥 집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리면 안 되나? 당신 돈이 썩어나? 그럼 당신 용돈으로 해드리던가. 내가 내 집에서 우리 부모님 모시겠다는데 왜 당신이 불편하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나는 친구들이랑 한잔 마시고 들어갈 테니까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여보, 그러면 오늘이라도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될까? 내가 숨 막혀서 그래.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야? 앞으로 한 달 동안 같이 살아야 하는데 미리미리 좀 친해져 봐. 여보, 나 좀 살려줘. 이제 겨우 부모님이 집에 오신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최소 3주는 더 계셔야 하거든요. 남편은 벌써부터 우는 소리하면서 잘못했다고 징징거리고 다시는 시어머니를 함부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제발 어떻게 좀 해달랍니다. 남편 말대로 이 집의 절반은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 부르는 게 뭐가 어떻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부모님 다른 곳으로 모실 생각도 없고 한 달 꽉 채워서 편히 지내시게 할 겁니다. 남편이 정 못 참겠으면 자기가 시댁으로 가서 살던지 알아서 하겠죠. 그동안 꼭 참고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징징대봤자 제가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올케.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와서 우리 엄마 좀 봐줘. 내가 모임이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어머님 댁에 갔다 왔는데요. 주말에는 형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자기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차피 동민이한테 이야기 다 됐어. 우리 남편한테요. 아니,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어차피 올게 바쁜 일 없는 것도 확인했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번 해줘. 나중에 볼 일 있으면 나도 한번 대신 봐줄게. 저도 진짜 피곤한데요? 주말에라도 좀 마음 놓고 쉬고 싶어요. 노인네가 기력도 없어서 누워만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냥 거실에서 TV나 보면서 대충 과자나 먹다가 와. 우리 엄마도 옛날처럼 까칠하게 구는 것도 아니잖아. 네, 알겠어요. 혼자 계신 어머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쓰러지고 그 뒤로 거의 누워만 계세요. 풍을 맞으시긴 했는데 비교적 정신은 멀쩡하고 의사소통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더니 그럴 바엔 차라리 길바닥에 내다버리라고 하실 정도로 완강하셔서 온 식구가 돌아가며 고생하는 중이에요. 낮에는 활동보조 하시는 분이 와 계시는데 저녁에도 어머님 옆에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어머님 성격이 정말 불같으시고 제가 처음 시집와서 어머님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누워 계시면서도 어찌나 까탈스럽게 굴고 저를 힘들게 하시던지. 지난 10년 돌이켜보면 어떻게 세월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위로 신우가 둘이 있고 저희 남편이 막내예요. 신우들과 저희가 순번을 정해 번갈아가며 어머님 수발을 드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남편은 뭘 할 줄 아는 게 없다 하셔서 항상 저만 오라 하십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모든 집안 대소사를 저한테 다 맡겨두고 자기는 낚시하고 축구하러 다니고 세상에 이렇게 속편한 인간도 없다 싶어요. 주말에 나보고 어머님 댁 가라고 허락해준 게 당신이야? 아니 왜 나한테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맘대로 결정하는데? 그거 한번 너가 대신해줘. 그까짓 거 힘도 없는 노인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저번에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도 딸보다 며느리 오는 게 더 낫대. 당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딸들은 어머님이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집에 오면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다면서. 간병하러 갔는데 대체 왜들 그러고 있는 거야? 어차피 낮에 오시는 분이 웬만한 일은 다 해주시잖아? 그러려고 돈 주고 사람 쓰는 건데 너도 그냥 가서 대충 있다가 와. 혹시 응급 상황 생길까 싶어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니까. 괜히 오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당신은 친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신경 쓰기 싫으면 어디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라도 하던가. 나야 그러고 싶지. 엄마가 안 간다고 싫다고 버티는데 별 수 있어? 재산은 다 엄마가 틀어주고 있으니 노인네 심기 거스를 수도 없고 누나들이나 나라고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조금만 참아. 어차피 요즘 보니 기력도 많이 없는 것 같던데. 무슨 말을 해도 진짜. 당신네 사람들 정말 지긋지긋해. 말은 신혼의 식구들이랑 셋이 돌아가면서 어머님을 돌보는 거라 했지만 이래저래 계산해보면 절반 이상 제가 어머님 곁을 지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도 신우들은 집에 와서 집안일에는 일절 손도 안 대기 때문에 시댁 살림까지 제가 다 맡아서 하다시피 했거든요. 진짜 이혼하고 도망가 버릴까?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 제가 남편 몰래 제 앞으로 챙겨둔 돈도 없었고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과 누워있는 시모를 생각하면 참아버리고 혼자 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야 혼자 나가 살아도 대충 아무 일이나 하면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래도 1년만 더 버티자, 한 달만 더 버텨보자, 우리 딸 대학 갈 때까지만 참아보자 하면서 지금까지 이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올해 들어서 어머님 상태가 급속하게 안 좋아졌어요. 최근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눈에 띄게 약해지신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보는 것이 불가능했고 2달 전부터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러자 이제 와서 남편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미안한데 이제 우리 엄마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딸은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그냥 이혼하자.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혼을 해. 지금까지 당신 엄마 수발을 내가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이혼 당할 만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나가? 야,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쓸데없이 힘 빼지 말자. 나도 너랑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지겨워. 널 보면 설레지도 않고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아. 너도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네 인생 살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여자 생겼니? 너네 엄마 유산 들어올 생각에 나네 쫓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절대 그렇게 못하지. 내가 이 집에서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빈손으로 나를 내쫓으려고 해? 내 딸 대학 졸업시키고 시집 가는 거 볼 때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가. 정 그렇게 딸이 좋으면 딸 데리고 같이 나가. 얘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양육비 줄 테니까 두 말 말고 도장 찍고 곱게 나가. 응?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당신한테 이혼 당할 이유 하나도 없어. 너가 지금 엄마 재산 노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혼할 때 유산으로 받은 건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야. 너 어차피 빈손이라니까? 누가 돈 달래? 내가 너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혼하자고 하니 정말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마 맨날 낚시 간다고 나가서 외박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한 삶을 살았구나 싶어서 후회에 눈물이 흐르고 결국 언젠가는 빈손으로 쫓겨나게 생긴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당장 다음 날부터 생활비로 쓰던 카드를 남편이 막아버렸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죠. 빨리 협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이혼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병원에서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들였고 그렇게 달려간 병원에는 이미 어머님이 부르신 공증인까지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머님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유언을 남기게 되고 그 뒤로 상황이 180도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가 우리 노인네한테 무슨 세뇌라도 한 거 아냐? 왜 내 몫의 재산이 너 앞으로 가는 건데? 병수발 들어준 순서대로 나누신 거라잖아. 그럼 당신 말대로 이혼하자. 나 우리 딸이랑 둘이 살고 싶어. 헛소리 하지 마. 그게 너 맘대로 되는 건 줄 알아? 법이 괜히 있어? 내가 우리 엄마 자식인데 내가 아니라 어떻게 너한테 유산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럼 그냥 법대로 해. 괜히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새 삶을 살던지 말던지 나는 더 이상 상관 안 할 테니까. 어머님 가시고 나면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대체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어? 내가 아들인데 최소한 나한테 절반은 줘야 할 거 아냐? 그거야 어머님한테 당신이 직접 물어보던지 하고. 아무튼 나는 당신이 처음 하자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야,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 어머님이 그때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긴 시간 병석에 누워있어 보니 자식놈들 다 쓸모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두 사람에게는 땅이랑 시모가 살던 집을 나눠주시고 원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월세 나오는 빌라 건물을 남편이 아닌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아마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모르고 하신 일이셨겠죠. 그 뒤로 남편이 매일같이 어머님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전혀 마음 바꿀 생각 없다고 하세요. 저도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어머님 임종만 끝까지 지킨 후에 이혼할 생각입니다.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딸이랑 둘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지 벌써 기대 중이에요. 결혼하고 애 낳은 뒤로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어머님 수발 들며 살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서 좀 더 재미있게 살아봐야겠어요. 원래는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맙네요. 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아빠 얼굴 보기도 싫다 하고 말년에 버림받고 남편 혼자 살 생각하니 10년 동안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얘, 너는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니? 주말에 애들 데리고 한번 내려오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꼭 이렇게 전화해서 싫은 소리를 해야겠니? 어머님, 애들 둘 다 주말에도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 바빠요. 방학하면 내려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닥달을 하세요? 닭달, 혼자 사는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는 게 닭달하는 거야? 너가 애들을 쥐잡듯이 잡으니까 공부만 하느라고 놀 시간도 없지. 학원만 보낸다고 부모 역할을 다 하는 것 같냐? 어머님 댁 한 번 내려가려면 왔다 갔다 6시간 운전해야 해요. 남편도 힘들게 일하는데 주말에 운전을 그렇게 시키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제가 애들 사진도 자주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한참 애들한테 중요한 시기고 애들이 먼저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가 친정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박박 우기는 바람에 내 아들 멀리 데려가 놓고 이제 와서 멀다고 보러 오기 싫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저희 결혼하고 산 지도 벌써 11년 됐어요. 제가 둘째 낳기 전만 해도 자주 내려갔었잖아요. 애들도 더 이상 할머니 안 찾고 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해요. 너가 중간에서 애들한테 내 욕을 하니까 그렇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애들 학교 방학하면 학원도 방학하니까 그때 데리고 내려갈게요. 너가 문제야. 항상 너가 나를 따돌리고 무시하니까 너네 애들도 똑같은 거지. 결혼 11년 차 10살 아들과 9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정말 모든 면에서 평범한 가정이에요.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그때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어머님 기억이 잘못되어 있을 뿐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는 이 지역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고 남편은 지방 출신인데 직장 때문에 올라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던 이 동네에 자리를 잡았을 뿐이고 결코 남편이 저 때문에 홀어머니를 버리고 이 동네로 이사를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어떤 피해망상에 젖어 있는지 신혼 때부터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제가 본인 아들 뺏어갔다며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차로 3시간 걸리는 거리를 마음처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실제로 애들도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하면 다들 안 가면 안 되냐고 한숨부터 쉽니다. 얘네들이 거기 가서 뭐하고 놀겠어요. 할머니 집에 좋아하는 게임기가 있길 하나, 장난감이 있기를 하나, 집도 거실 겸 주방 있고 방 하나 있는 빌라라서 애들이 마음껏 뛰놀 공간도 없습니다. 한 번 내려가면 워낙 오래 걸리니까 하루 자고 올라와야 하는데 저랑 남편은 거실 바닥에 이불 깔고 자고 그나마 애들은 안방 할머니 침대에서 재워요. 남편이 평일에 일하는 것도 고되고 힘들 텐데 주말 이틀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왕복 6시간 이상 운전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보, 오늘 엄마 전화 받았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다 하시네. 왜? 또 내 욕하셨어?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해. 당신 신경 쓰이면 주말에 혼자 어머님한테 내려갔다 와. 아니야, 그냥 애들이랑 놀아줘야지. 평일엔 늦게 퇴근하니까 애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당신이 엄마 전화 받느라 고생이네. 그냥 엄마 번호 뜨면 받지 마. 어머님 전화인데 어떻게 또 그래? 그냥 난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 아마도 내가 처가 근처에서 사니까 엄마가 더 저러시는 것 같아. 그냥 좀 한가할 때 되면 나 혼자 내려갔다 올게. 그래, 애들도 같이 가면 좋은데 워낙 가기 싫어하니까. 요즘 애들이 어른들보다 더 바쁜 거 알고 계시나요?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인데 둘 다 학원을 엄청나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엄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애들 다니는 학원 중에 공부 관련한 학원은 수학학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애들이 자기 학교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왜 나는 안 보내주냐고 해서 등록해줬습니다. 그 외에는 축구교실, 태권도 학원, 수영을 다녀요. 둘째는 얼마 전부터 수영 대신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해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 부모가 먼저 학원 다니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이랑 학원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더라고요. 한 달에 들어가는 학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 돈이지만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럭저럭 학원비 걱정은 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어서 시댁에서는 땡전 한 푼 받은 것이 없네요. 그나마 남편이 알뜰하고 경제 개념이 있는 편이라서 타지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았지만 결혼할 때 적지 않은 돈을 모아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아이 둘 낳고도 크게 돈 걱정 없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괜히 마음 상해하실까봐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순진했던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난 내일 저녁에 너희 집에 올라간다. 이번에 올라가면 일요일까지 있을 거야. 갑자기요? 저도 토요일에 약속 있고 애들도 주말에 다들 바쁠 텐데. 어차피 니랑 니네 애들은 나를 싫어한다며? 난 내 아들만 보면 그만이야. 그래도 집에 반찬 해놓은 것도 없고 이렇게 미리 말씀도 없이 갑자기 올라오시면 좀 곤란해요. 뭐?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 너 허락을 맡아야 해?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내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여 살려놨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됐고, 내일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알겠어요. 미리 말도 없다가 전날 저녁에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좀 멘붕이었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올라오셨을 때가 둘째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거의 8년 만에 오시는 거거든요. 온다는 것 자체도 신경 쓰였지만 저렇게 전화 우리 애들한테 삐져 계시는데 괜히 애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리고 불길한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고 다음날 어머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첫째와 둘째를 앉혀놓고 너희들이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그 모습 보면서 남편이나 저나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저희가 말려도 아무 소용 없었고 애들한테 할머니가 싫으냐고 그럼 앞으로 할머니 안 보고 살 거냐고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원래 성격이 괴팍하신 분인 건 알았지만 정말 이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제가 뜯어말리다가 어머님이랑 크게 싸우게 됐고 보다 못한 남편이 그 한밤중에 어머님을 집으로 다시 모셔드리겠다며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애들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여주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고 속에서 화도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놀란 아이들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저도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남편이랑 같이 내려가고 있던 어머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야, 이번에는 내가 그냥 내려가지만 너 그따위를 처신할 거라면 애들 데리고 너네 친정 가서 살아. 내가 우리 아들이랑 둘이 살 테니까 너는 너네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면 되겠네. 어머님,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데요. 일단 이 집이 애들 아빠 집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지. 니까짓게 나가서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온다고? 공동명인이 그딴 소리 할 거라면 내 앞에서 안 통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는 이 집은 저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라서요. 굳이 나가야 하면 애들 아빠가 나가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나 우리 애들 놔두고 집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니들 결혼하고 돈 모아서 산 집이라면서? 저희가 버는 돈으로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애들 둘 키우면서 살면 월급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 집의 가장은 남편인 거야. 누가 아니래요? 우리 집의 가장은 애들 아빠고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라고요. 상황 파악을 한 건지 그 이후로 답장은 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 늦은 시간에 시모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그 사이에 저와 시모가 카톡으로 한판 붙었다는 사실을 남편은 모르고 있었는지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내려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화도 다 풀리고 저에 대해 아무 소리 안 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모한테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 매주 꼬박 2-3번씩 전화해서 속을 다 뒤집어 놓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쫓아낸다 소리를 못 하시겠죠.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시모가 지갑까지는 안 열어도 괜찮으니까 입은 좀 닫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본전도 못 찾을 텐데 자꾸 저랑 싸워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도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은 아니라 평소에 며느리로서 기본은 하며 살았습니다. 8월에 애들 학원 방학하면 그때나 한번 애들 데리고 내려가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